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급히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될 이야기는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내부적인 동요 사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특히나 국정원에서 저희 방송을 모니터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후배님들은 꼭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멍청한 그 지휘부에게 꼭 전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북한 내부 사정 제목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다. 북한 상층부 공산당원들도 한 목소리 합창을 하고 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한국 정부, 구체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 요원들도 중국에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외교부 성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개가 우리 국정원에서 나온 애들은 저쪽 애들이 다 알아요. 왜 아느냐? 국정원에 이미 중국 방첩기관에 포섭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필요 가능한 인원들, 중국에서 뭐 유학을 했거나 연수를 했거나 혹은 중국에 파견 경력이 있던 자들, 아마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중국의 방첩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훔치고 뛰고 뭘 해도 중국 방첩망의 그 방첩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북한 애들도 중국에 걔네들의 그 공작 요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중국 정권에서 북한 수뇌부 제거, 암살 동향 여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즉,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의 공작기관, 예를 들면 안전부, 총참모부, 혹은 통전부, 뭐 이런 곳곳이 되겠죠. 뭐는 뭐 당대외연락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과연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동향이 중국에서 북한의 독재 권력자인 현재로 치면 김정은이죠.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살해 여부, 제거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안전부나 또 다른 공안부, 총참모부 이런 데서 어떤 조직입니까? 이런 것들이 북쪽 아이들이 쉽게 파악해 갈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까? 현재 좀 들려오는 얘기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도 그동안 대사관 직원이라 그러면서 거짓말로 왔었던 북의 보위성 여러분, 또 통전부 여러분 가운데 중국 내의 첩보 수집을 담당했던 소위 말하는 비밀 공작 요원들의 명단이 이미 파악이 됐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에서 나간 애들도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나온 아이들 파악을 못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북쪽 애들이 중국 대륙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중국 방첩기관에서 북한 요원들에 대한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들의 움직임이나 또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설령 그 뭡니까? 외교관이라는 신분으로 나가 있더라도 그런 외교관들의 가택도 수색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절에는 웬만한 것쯤은 한눈 뜨고 한눈 질끈 감고 북쪽 애들은 그걸 봐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 형님한테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깝게 접근을 하고 중국 공산당 측에는 사전에 한마디 설명도 없던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불만이 터져 오르고 있고 엄청 열을 받아서 지금 북한 자식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중국의 방첩기관들이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원유는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도 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의주 옆에 있는 안주시 100마리에서 현재 원유를 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내주는 원유가 너무나도 저질이고 내부에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좋은 기름을 분류해서 쓰기는 매우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주에 위치한 이 석유 분해 공장에서는 남흥화학이라고 하는 공장인데, 이 남흥화학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추출해서 쓰고 있다 그럽니다. 대비되는 동해안의 흥남에 있는 공장은 질소 비료 공장인 반면에 남흥에 있는 이 남흥화학 공장은 요소 비료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이 요소를 생산할 때 원유에서 추출되는 가스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안주에 있는 100마리에 있는 그 원유 나프타를 분해하는 거죠. 그 공장 옆에 남흥 요소 비료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에서 며칠 전에 그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가 1단계에서 실패를 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보내주는 포탄이나 미사일에 대한 그 불신이 너무나 강하게 대두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식량 지원 조달은 없고, 이번에 그 군사정찰 위성용으로 촬영 장비 3세트, 3대를 주고 더 이상의 식량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즉 포탄의 대가로, 미사일의 대가로 보냈지만 러시아에 대한 신용 불량이 되어서 신용이 추락하는 바람에 일체 추가적인 식량 공급이 없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식량 사정이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산 무기를 믿지 않게 되니까 중국에서 1차 가공한 포탄, 1차 가공한 미사일을 들여다가 이것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번 1차적으로 보내서 불량이 났던 포탄이나 미사일은 전부가 다 북한산 제조인 반면에 요즘에 다시 재수출되고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1차 가공해서 이것을 북한 내에서 최종 완성한, 소위 말해서 반완제품을 들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은요, 지금 벽서, 삐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보위성은 완전히 비상근무 체제로 지금 뭐 주말도 없고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통해서 대주민 감시 작업을 지금 강화 중에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결국 내부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지금 거의 끝모퉁이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북의 보위성에 있는 직원들 15명이 김정은이를 제거하려는 작업에 동참했다가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 15년 전후로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이도 보위성을 지금 현재는 매우 불신하고 있다 그럽니다. 즉, 또 현실적으로 김정은이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불안에 매일 밤 몸소리치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은이가 잠자는 장소는 가장 최측근만 알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끼고 자는 기쁨조, 그 여자아이들 한두 명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장소는 측근 경호부대인 974들도 모르게 당일 파트너 앤드 바로 최측근,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 정도로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김정은, 잔다 해도 제대로 숙면을 못 자겠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지금 죽기 직전으로 좀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란 자는 군량미 방출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전쟁 때 써야 된다고 하는 목적하에 국민들이 주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국가 보위성이라 하든 당 중앙 조직 지도부를 하든 모든 당 간부들이요, 그냥 자력갱생으로 자기 자신만 먹고 사는데 지금 급급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일반의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로 필설을 다 할 수가 없겠죠. 월급을 고작 많이 받아봐야 7,000원, 8,000원 받는데요. 그것은 지금 미화 1달러에 7,000원인 거, 그리고 미화 1달러가 북한 돈 바꾸면 7,000원인데 그래봤자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쌀 1kg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의 일반 주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최근 우리 남한에서 뿌려진 전단에 대해서 북쪽에서 뿔이 났다 그래요. 거기 보면은 백두 혈통이 아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일본 야쿠자 혈통, 사시미 스시 혈통 해가면서 제주도산으로 절반이 채워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등등. 또 김정일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그 엽색 행각들, 또 그 하레비, 김일성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갖고 여자들을 농락해 왔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삐라 전단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 관계들이 드러났다. 백두 혈통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꼴이 났다고 하는데요. 신경 쓸 거 없죠. 계속해서 보내서 북한 전역을 우리 남쪽에서 보내는 전단으로 삐라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북한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김정은 운동, 벽소 운동, 낙소 운동이 여기 보면 못 살겠다, 갈아야 되겠다, 이런 3대 세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아우성이 벽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한 주민들, 현재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지금 극심한 통제 속에서도 꼼짝을 못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벽서를 쓰고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때가 도래했는데 북에 있는 당 간부들조차 뒤집어 엎는 것이 낫다라고 동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천재의 일우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남한 정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연 이런 데서는 조국의 잃어버린 강토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준비와 어떤 실효적인 전제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몹시도 궁금한데요. 지금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다라면은 현미경을 빌려와야죠. 망원경이 없다 그래도 빌려다가 봐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 내부에 군인들의 사상 동향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동료들 간에, 친한 동료들 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동무, 너 이번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간? 러시아로 파견된다 하는데 넌 러시아 가갔나? 안 가갔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사상 동향을 조사해 봤더니 80% 이상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러시아로 파견만 보내주라. 낼놈 다른 나라로 뛰겠다는 얘기는 탈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친들끼리 허심탄회한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군인들에 대한 민심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상관, 동무부터 먼저 쏴 죽이고 설라무니 내가 끝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쟁하기 쉬워지죠. 병사들이 상관, 지휘관부터 쏴 죽이고 투항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당 간부들, 군 간부들도 동의하는 거가 뭐다?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다. 개혁, 개방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김씨, 세스, 왕제, 독재 정권을 없애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와 같은 속에서 이제는 군인들끼리 혹은 당원들끼리라도 모여서 술 한잔 먹을 수도 없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통제가 강화되고 지금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저 범죄단체들이 강점하고 있는 저곳에서 저걸 하루빨리 끝내야 될 텐데, 자,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뭐라 했죠? 비밀 공작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작전이고요. 그리고 그 특수작전에 심리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여정 하명법입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저 망나니들 민주당 애들에 의해서 법 통과가 되어 있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북의 국민들도, 북의 주민들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겠다는 이런 간절한 절규가, 외침이 지금 울려나오고 있어요. 상층부의 당 간부들도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고 3대 세습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북의 공산당의 상층부 간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이 한심한 정권, 이 도대체 왜 정권을 잡고 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한심하죠? 이럴 때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죠.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만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님은 과연 떠나셨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빨리 좀 나타나 주십시오. 빨리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귀중한 자유가 말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지켜주고 우리의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가 영속될 수 있게끔 이 나라를 구제할 구국의 장군은 과연 어디에 계실지 우리 모두가 눈을 열심히 뜨고 부벼가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